네, 오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난청병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난청.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외부적 자극에 의해 형성된 나로 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부적 접근에 의해 형성된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이렇게 칼같이 나눠서 어, 나눌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외부적 자극, 내부적 접근 또는 이제 접근과 회피라는 단어가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이것도 들어보셨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확보하는 만큼 사람의 행복도가 올라간다. 빅터 프랭클린 정신의학 박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 또 접근과 회피 이렇게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외부적 자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좋은 자극이든 나쁜 자극이든 우리는 자극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외부적 자극과 존재에 휘둘리지 않고 그건 그대로 존중을 하면서도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즉 내부적 접근이라고 하면 나의 어떤 존재에 접근을 해서 내가 오롯이 그것과는 크게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서 나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우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의 난청이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난청은 뭔가 외부 요구 및 타인의 기대에 과도하게 맞추며 살아가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즉, 기준, 느낌, 생각, 감정 등의 내 안의 존재를 만성적으로 무시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눈치를 보거나, 과도하게 어떤 존재에 나의 선택권을 내준다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외부적 자극에 의해 형성된 나로 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내부적 접근이 없는, 즉, 나다운 생각, 마음 챙김 등의 내부적 활동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마음 챙김은 큰 개념에 있어서의 뭐, 명상, 기도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다 사람이잖아요. 그쵸? 사람이 마음, 정신, 몸을 갖고 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주로 내 내적 존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나다운 생각을 한다거나 나의 마음에 집중을 해준다거나, 나의 몸에 집중을 해준다거나, 그런 걸 의미합니다. 넓은 개념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나다움의 극도의 상실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스타일이 없다. 나만의 어떤 무언가가 없다. 요즘에 뭐 나만의 브랜드를 가져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뭐 나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긴 하지만, 여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오는 거죠, 사실. 그죠? 최근에 있었던 그, 그 드라마 지금도 하고 있는 서울에 자가가 있는 그 김 부장 이야기? 하여튼 김 부장 이야기. 그 드라마가 요즘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간 대기업에 있었던 그 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좌천이 되고 정리해고가 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막상 희망퇴직을 했지만 압박에서 희망퇴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딱 퇴직을 하니까 모든 정체성이 날아가 버린. 그래서 정말 그 같은 그런 존재적 방황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난청.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난청의 특징을 좀 보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특징도 더하여서 자, 방치할 경우 부정적 감정에 지배되어 살아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감정이란 뭐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짜증, 분노장애, 뭐 좌절, 무기력증, 뭐 허탈감, 공허함. 이게 사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이 알아차리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난청증에 실제로 귀가 안 들리시는 귀가 잘 안 들리는 걸 난청이라고 하죠. 이 난청이신 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난청인 것을 검증받기까지 평균 6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걸 이렇게 저기 점검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훅 하고 큰 결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 번아웃, 그죠? 자기 침묵. 자기 침묵이라고 하면 완전히 내 자신에 대한 무언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나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는 이렇게 무시하고 챙겨주지 않는. 그죠? 오히려 또 반대로 자기 과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나를 신경 쓰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만큼,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칠 만큼 자기 과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예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마음의 난청이 계속 지속될 경우. 그래서 사실 사회적 그런 범죄,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서 막 하여튼 우리가 우리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이 마음의 난청에서 기인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난청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용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해결 방법이 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당연히 이 마음의 난청의 특징에서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로는 외부적 자극을 최소화해주는 전략을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극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최소화시킬 수 없는 자극도 있을 거예요. 평생 우리가 달고 살아야 하는 자극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외부적 자극 최소화는 그 외부적 존재를 어떻게 하기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두 번째 해결 방법. 내부적 존재인 나를 잘 돌보고 챙겨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결과에서도 똑같은 고문을 했는데도 이런 훈련과 수행을 반복적으로 했던 그 사람들은 고통의 객관적 수치는 똑같은데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이걸 처리해주는 뇌의 기능과 그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 존재, 즉 나다운 생각. 그래서 기록이 그런 걸 도와주는 좋은 도구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마음에 나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지. 그런데 대부분 기록을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명상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외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무의식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네. 그래서 과도한 이런 나란 존재가 나 마음의 난청이 심해지니까 최근에 20년 정도일까요? 한 10년 정도의 급증하고 있는 정신 질환이 무엇입니까? 공황증 장애. 과도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가 공황장애인데 이게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그렇죠? 불면증. 여러분, 공황장애 및 불면증이 지금 갑자기 등장한 정신질환의 탑 3 안에 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외부적 자극을 최소화시켜주고 내부적 존재와의 시간을 늘려주면서 나 있는 상태를 그대로 수용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쳤으면 지쳤다고 생각을 인정해 주는 거고, 또 외부적 자극을 많이 받았다면 많이 받았다고 인정해 주는 거고, 또 내부적 존재가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인정해 주는 자기 수용이, 자기 수용, 자기 인정해 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물리적으로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난청에 의해서 이미 마음의 난청이 심하신 분들은 번아웃이 이미 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자기 침묵의 오랜 기간 동안 나 자신을 돌보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게 만성이 돼버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때로는 너무 부정적인 감정에 있어서 디폴트 값이 감정의 디폴트 값이 무기력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진짜 무서운 무기력은 자기가 무기력한지 모르고 계속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아. 어떤 것도 관심 갖지 않아. 이거는 굉장히 하기 싫은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책도 읽기 싫어, 뭐 하기 싫어요. 하여튼 싫은 게 엄청나게 많아. 근데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적어. 근데 사실 이제 아이러니죠. 하기 싫은 게 하고 싶은 게 돼버린 거죠. 그죠?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그 자신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정도의 마음의 난청병에 걸리게 되면 그런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현대인 중에 많은 부분, 그리고 또 어린 세대, 다음 세대, 뭐 어른 세대 할 것 없이 이 마음의 난청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난청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또 우리는 마음의 난청이 아니라 마음의 경청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경청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보통 타인을 경청해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된다. 자꾸 어떤 걸 그죠? 성공하기 위한 무언가의 방법에 경청해야 된다. 그죠? 성공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부적 존재를 자꾸 경청하자거나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부적 존재인 우리. 그리고 사실상의 내부적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종교에서도 그런 고등 종교나 그런 극도의 어떤 진짜 제대로 파고드는 종교심에 가득한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자기 내부적 존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부적 존재의 민감성을 통해서 어떤 절대적 존재와의 합일과 만남을 도달하는 경우가 종교적 원리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튼 수준이 또 다르겠죠. 레벨이 다 다르겠죠. 여튼에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의 난청 뭐 우리가 다 뭐 병 걸렸다고 하면 좋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나 병적 질환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마음의 난청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마음의 경청에서 우리가 늘 기록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우리는 자꾸 외부적인 그 무언가에 영향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좀 해소하느라 그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의 그런 외부적 자극에 의해 형성된 나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외부적 자극에 의해 나타난 나로 인해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중적으로. 그게 진짜 나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그게 내가 아님을 또 구분해 줘야 돼요. 아, 이건 그때의 순간의 자극에 의한 나구나. 그럼 일시적 나로, 순간의 나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